당신이 깨어나는 밤의 수는 당신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밤 이 횟수 이상 깨면 장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깨는 횟수도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밤에 너무 많이 깨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 질문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형제는 물류회사의 운전기사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평소 취미는 없고 퇴근 후 아버지 한삼촌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삼촌은 퇴직한 노사원으로 아직 건강이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일어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날 아버지와 아들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근처에서 이모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됐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시나요? 최근에 그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밤에 많이 일어나요?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모는 즉각 양터우 늙은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이런 늙은이들이 몇 명 있다. 밤늦게까지 자고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니 정말 걱정스럽다고 반영했다. 한 형제는 원래 신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의 늙은 아버지도 밤에 자주 일어나시는데 이것이 장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주제는 한 형제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뒤 한 형제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버지의 소견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본 한 형제는 몸을 굽혀 조심스럽게 의사님, 깨어났다고 하더군요. 밤에 너무 자주 일어나면 생활에 좋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요? 의사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으며 병원에서 늘 병리학적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인물이다. 한 형제의 말을 들은 그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고 안경 아래 눈에는 드디어 물었구나 라는 힌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 형제님, 이런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밤에 깨는 것과 수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확실히 공원에서 듣는 것만큼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실 꽤 복잡한 문제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듣고 나면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한 형제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체시계라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계는 우리의 내부 타이머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잘 때 신체 시스템은 휴식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신장도 느린 속도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인이 밤에 일어나야 하는 횟수는 이상적으로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숫자를 초과하면 생체 시계가 약간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형제님은 이 말을 듣고 딸랑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럼 밤에 잠을 많이 깨면 몸이 덜 건강해진다는 뜻인가요? 의사는 한 형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의 이해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신체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낮에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나빠져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 신장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신체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경우 밤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요컨대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 없. 한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서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깨어있는 것과 수명 사이에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일부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신체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의료기록 캐비닛에서 정보 한 장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장 삼촌은 올해 65살입니다. 1년 전에는
밤에 2~3번씩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는 밤에 5번씩 6번씩 일어나요.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아 재검을 받았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몸 상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 형제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 노부인들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생각나서 정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영향. 왕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밤에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생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고 급박하게 배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50세 이후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여러 번 깨면 매일 밤, 그게 좀 문제야. 왕 박사는 웃으며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일반적으로 2배 미만은 정상 범위로 간주됩니다. 3~4배는 너무 많습니다. 5배 이상이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에 있습니다. 한 형제는 이때 확신이 들었지만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정말 밤에 자주 깨면 치료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약을 먹으면 낫는 걸까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귀하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방광이 불안정하여 밤에 잦은 배뇨를 유발하는 경우 방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약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는 전립선 문제입니다. 남성의 경우 50세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밤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치료를 위해 일부 보조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한 형제님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옆으로 바라보며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아버지의 나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심각한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형제는 의사님, 젊은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 박사는 의료 기록을 치우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매일 밤 자주 잠에서 깨는 것은 대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신장 기능에 큰 부담을 주는 등 신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비만, 면역력 저하, 내분비 장애 및 기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것과 수명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